안녕하세요. 네이버 쇼핑 검색 탑 마케터 이문경. 탑은 아니지만 효율 하나는 기가 막히게 뽑는 마케터 김노은입니다. 오늘은 이커머스 업종에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네이버 검색 광고,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에 있어서 가장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만 쏙쏙 모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2024년 AMPM 글로벌이 준비한 특별한 새해 선물 1월 10일 오후 4시부터 AMPM 글로벌 프로마케터에게 무료 컨설팅도 받고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그로스쿨 김나영 대표가 선사하는 맛있는 콘텐츠 마케팅 무료 강연도 들을 수 있는 기회. 단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신청을 서둘러 주시고 신청 방법과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영상의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 쇼핑 검색으로 소재를 세팅해 두었지만 광고비만 소진되고 효율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상품 등록을 하고 세팅을 해야 할까요? 우선 질문 자체가 사실 너무 모호하지만 어느 정도 효율이 나오고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24는 어느 정도로 세팅을 해두었는지부터 파악이 필요하고 로아스가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는지, 상품 카테고리나 객단가, 광고 세팅 방법 등의 디테일한 부분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광고비만 소진이 된다고 했을 때 클릭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광고 소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랜딩 페이지에 떨어졌을 때 소비자가 소재를 보고 들어왔을 때 원하는 정보나 서비스적인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지, 상세 페이지 기획 내용이라든지 랜딩 페이지에서 사용자의 체류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본 후 정확한 문제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루 지정된 예산에 맞춰서 각 소재별로 메인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의 명확한 입찰가를 설정해두어 광고가 24시간 동안 혹은 상대적으로 전환율이 떨어지는 새벽 시간대들은 제외하고 광고가 돌아가는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광고하고 있는 소재와 동떨어져 있는 키워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불필요한 키워드는 제외 키워드 등록을 통해서 클릭률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무리한 입찰가로 광고비를 올려 광고가 지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쇼핑 검색으로 클릭조차 되지 않아요. 광고비 소진도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익을 늘릴 수가 있을까요? 우선 노출이 너무 저조할 때는 클릭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노출이 저조하다는 것은 노출 순위가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출 키워드별 순위를 좀 파악을 하고 입찰가를 좀 조정을 해서 상단에 노출을 시켜보고 어느 정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로는 광고 소재 세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노출이 되고 있고 순위도 상단이지만 클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광고 소재 세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쟁사보다 후킹성 있는 워딩으로 세팅이 되었는지, 확장 소재나 할인 및 이벤트성 문구로 소비자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문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제품 썸네일 이미지가 클릭을 유도할 만한 사진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경 씨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먼저 쇼핑 검색에서 각 상품 소재별로 세팅이 잘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 클릭 및 소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상품의 이미지가 타 업체들에 비해서 눈에 잘 띄는 이미지 등록이 필요하고, 소재명 또한 검색한 키워드에 맞는 상품의 광고 소재명이 기입되어 있는지도 체크해야 됩니다. 또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체의 경우에는 타 업체들과의 가격면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있는지, 비교적 저렴한 상품 가격이면 보다 높은 유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보니까 광고 부분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체크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쇼핑 검색은 어떻게 키워드 관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검색 광고인 파워링크처럼 키워드를 등록한다고 해서 그 키워드가 전부 다 노출이 되는 건 아닙니다. 광고 노출 상품명 세팅에 의해서 해당 소재의 키워드를 무작위로 조합을 해서 연관된 키워드로 노출이 되는 시스템인데요. 내가 노출하고 싶었던 의도한 키워드가 잡힐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키워드가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팅한 소재에서 어떤 키워드가 잡혔는지는 보고서나 제외 키워드 탭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외 키워드 탭으로 예를 들면은 내가 의도한 키워드가 아니고 클릭률이 낮거나 아니면 클릭이 일어나는데 전환이 나지 않거나 등 이러한 경우의 키워드는 노출을 제외시켜서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쇼핑 검색 광고에서 제외 키워드 관리는 클릭률, 로아스, 품질 지수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쇼핑 검색에는 검색 광고처럼 노출하고자 하는 키워드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사명 이름, 메인 키워드, 그리고 메인 키워드와 연관이 있는 혹은 상품의 특징점 등을 띄어쓰기를 통해서 소재명을 제작하고, 이렇게 등록된 키워드들은 각 단어 하나하나씩 조합이 진행되고 연계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키워드 세팅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소재별로 여러 개의 키워드 그룹을 만들어 해당 키워드만 노출하게 세팅을 한다면 품질 지수가 올라가게끔 보다 정확한 최적화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파워링크에서도 효율을 낼 수 있나요? 전환이 너무 안 돼서 파워링크에서 전환이 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파워링크의 경우에는 효율을 보기가 많이 어렵긴 합니다. 파워링크는 키워드를 검색하게 되면 제일 상단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높은 효율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들을 보통 많이들 하시지만 클릭만 이루어지고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업체들은 예산이 정말로 많다 보니까 파워링크 상위 노출을 통해 브랜딩 효과를 보며 지속적인 노출을 진행하지만 상대적으로 브랜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들은 메인 키워드에서 타 업체들과 경쟁을 하기보다는 자사명과 상품명과 관련된 키워드만 상위 노출을 진행하고 그 외 키워드들은 순위를 조금 낮춰서 광고비를 세이브하고 세이브된 광고비는 다른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검색 광고 파워링크로 광고를 집행하는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 업체들은 메인 키워드가 아닌 세부 키워드를 발굴하여 상단에 노출시켜서 명확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게 깔아두기 용으로 진행하는 편인데요. 경쟁사에서 아예 세팅하지 않는 키워드를 발굴해서 입찰가 70원에서 100원대로 최상단 노출 시에 노출이랑 클릭은 저조할 수 있지만 이 중에서도 전환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세팅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파워링크 세부 키워드를 정말 많이 등록해뒀는데 결국 검색하는 사람들이 적고 클릭이 안 되니까 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세부 키워드만이 답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규 광고주분들은 왜 이렇게 많은 키워드들을 등록해두냐 생각하시지만 세부 키워드들은 등록해두면 해둘수록 장점인 부분이 더 큽니다. 물론 검색량이 적어 노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혹여 모르는 소비자들께서 검색을 진행하고 해당 키워드들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그리고 해당 키워드들은 입찰가 또한 메인 키워드들과 달리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산이 비교적 적은 업체들은 메인 키워드들에서는 상위 노출을 하지 못하지만 이런 세부 키워드들은 무조건 상위 노출이 되게끔 입찰가 설정하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품질 지수가 한 칸이에요. 어떻게 하면 품질 지수 관리를 할 수 있나요? 품질 지수의 경우에는 초기 광고 세팅 시 4칸이 부여되고 24시간 내에 실제 등급이 매겨지는데요. 품질 지수가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이유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네이버에 따르면 품질지수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는 클릭률, 그리고 상품의 소재와 연관성, 그리고 상품의 이용자 반응 등 광고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쇼핑 검색 광고를 몇 년간 운영해본 결과 노출 대비 클릭률과 거기서 발생하는 전환율이 가장 결정에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문경 씨가 말한 클릭률도 매우 중요한데 설명을 조금 더 덧붙이자면 클릭률을 높이려면 노출하고 있는 매체들은 줄이고 노출되고 있는 소재들은 상위 노출시켜서 유입을 진행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진행하려면 클릭이 비교적 발생하지 않는 콘텐츠 매체는 가능하면 오프를 해서 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검색 광고에서도 시간대별, 성별, 지역 등에 대해서도 타겟팅 설정이 모두 가능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상품 특성과 연계해서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7번째 질문입니다. 실제로 품질지수가 광고 운영에 많은 영향을 주나요?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품질지수는 광고 운영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품질지수가 높을 경우에는 같은 소재나 키워드로 입찰가를 경쟁사보다 낮게 세팅해도 경쟁사보다 더 높게 노출시킬 수가 있고 반대로 품질지수가 낮을 경우 경쟁사보다 입찰가를 높게 세팅해도 하단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품질지수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품질지수가 몇 칸이느냐에 따라 소비자들이 클릭을 통해 유입되는 광고비가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품질지수가 한 칸으로 떨어진 키워드와 7칸으로 꽉 채워진 키워드의 입찰가는 입찰가가 얼마느냐에 따라서 몇천 원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세심하게 체크해서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광고 노출을 최적화하여 7칸을 만들고 그렇게 잘 채워져 있다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만약 떨어져 있는 상태이거나 오르지 않는다면 저희와 같은 전문 마케터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다음 8번째 질문입니다. 네이버에서 광고 효율이 너무 안 오르고 있는데 다른 매체를 운영한다면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네.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모호한 질문인데요. 뭐 어떤 카테고리의 상품으로 광고를 운영을 하고 계신지 광고 예산이나 기존의 데이터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상품의 메인 타겟이나 연령대들을 파악을 하고 유익과 전환이 잘 나올 수 있는 매체를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강을 하자면 매체 추천에 있어서 현재 하고 계신 사업 아이템이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서 조금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남성 의류나 여성 의류와 같은 아이템이라면 10대부터 30대까지 가장 많은 유저들이 활용하는 메타 광고, 인스타그램이 가장 좋은 매체라고 생각이 들고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자사명만 노출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기타 애견용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검색 광고 활용은 물론이고 해당 제품에 대한 특장점을 녹인 배너나 영상들을 제작해서 컨텐츠 매체, 메타 광고, 구글 유튜브, GDN, 모비온, 크리테어와 같은 매체들을 같이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부분은 예산에 따라서 매체에 대한 진행 여부가 결정되다 보니 참고해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질문인데요. 9번째 질문입니다. 저희는 한 달에 광고비 200만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소액으로도 광고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품의 객단가나 카테고리 확인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월 예산 200이라고 하면은 일할 계산해서 66,000원 정도 일 예산으로 광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상품의 입찰가와 경쟁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의 효율이 나올 수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액으로 광고 효율을 보시려면 검색 광고의 경우에는 메인 키워드에서 과도한 경쟁을 하지 않고 세부 키워드의 광고비를 집중시키고 기타 컨텐츠 매체나 바이럴 광고를 진행해서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인지도, 즉 브랜드 마케팅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규 업체가 200만 원으로 진행 시에 먼저 네이버, 다음 카카오, 구글 등의 자사명과 메인 상품이 노출되게끔만 미리 설정을 진행하고 키워드 광고에는 한 50만 원, 그리고 인스타그램 메타 광고에 100만 원, 그리고 제품 후기 등이 담겨있는 체험단 광고에 한 50만 원 정도를 꾸준하게 진행하는 것이 초기 세팅에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질문입니다. 로아스가 20%입니다. 건기 시기의 경우 입찰가가 너무 비싸서 함부로 올리지도 못하겠고 경쟁사도 너무 많아서 어떻게 세팅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은 정말 너무 많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즐비해 있기 때문에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고비 예산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상태라면 검색 광고로 진행하기보다는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공동구매를 활용해서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올리고 매체 광고에 있어서는 키워드 선정을 잘 하여서 후킹성이 있는 컨텐츠를 뽑아내 제작을 진행하고 구글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메타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매체들은 전문 지식이 없이는 대부분 진행하기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저나 문경 마케터 같은 전문 마케터에게 상담을 해서 프로세스를 인지하고 진행하신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움 마케터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아도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곳에 밀릴 수밖에 없는데요. 검색 광고는 CPC 단가가 워낙에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반대로 CPC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최소 100원에서 300원대 DA 배너 광고를 후킹성 있는 소재를 통해서 제품의 우수성을 좀 먼저 알리고 그 매체에서 바로 전환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검색을 통해서 검색 광고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세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를 운영할 때 광고주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지를 10가지 정도로 뽑아서 Q&A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오늘 좀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진행한 10가지의 질문지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보이시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유튜브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자세히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쇼핑 검색 탑 마케터 이문경, 효율 잘 뽑는 마케터 김도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